네, 6월 19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새 특검이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여러 가지 속보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님 모셔서 자세한 말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그러니까요. 대선 끝나고 처음 뵙습니다. 네, 예. 많이 탔죠. 까맣게 익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그러시네요. 네. 그러니까 의원님 딱 뵈니까 진짜 선거 열심히 뛰셨구나. 그 증자가 바로 얼굴 색깔이다. 네. 고구마 같습니다. 라는 생각이 좀 근데 들었습니다. 이제 좀 대선 승리하고 나서 감사 인사드리고 긴장이 좀 풀어져서인가 제가 몸살기가 와서 그렇구나. 목소리가 조금 잠겨져 있는데요. 예. 아무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선거 전에 150만 표 네, 이상 네. 승리하셔야 되는 게 목표다라고 네. 하셨는데 실제로 목표에 131만 6,528표니까 와, 예. 조금 아쉽긴 하지만 예. 그래도 상당한 아이고. 승리를 거뒀습니다. 지난 대선 때는 얼마나 40여만 표 정도. 40만 표 정도. 예. 그러면 엄청난 승리인 겁니다. 많이 이겼죠. 경기도당 위원장이 누굽니까? 김승환. 아무튼 뭐 우리 대통령님께서 당원 주권 시대를 표방하면서 저희가 당원 명부부터 좀 정리를 했거든요. 네. 당원들에게 다 전화를 해서 당원이시고 이렇게 권리가 있고 네.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작업을 한 40여 개 이상 지역위원회에서 했거든요. 예, 전화 작업. 잠들어 있던 당원들이 깨어나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주위에다가도 예. 뭐 1번 이재명 3표 그 이상의 예. 역할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제가 들어보니까 홍콩 민주화 운동 그다음에 이제 네. 대만에서도 이제 민주주의 관련해서 네. 활동하는 분들이 선거 때만 되면 그 시골에 있는 부모님께 전화하기 운동 이걸 꼭 한다고 그렇군요.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네. 해서 그 이제 어쨌든 정치 세력 교체 받고 굉장히 예, 중요하기 예, 때문에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활동한다고 들었는데 이번에 경기도에서 네. 예, 현실로 만들었군요. 네. 네. 전화가 최고입니다. 그 대통령께서 지금 1박 3일 첫 번째 순방 예, 예, 일정 마치고 예. 이제 오늘 들어오신 것 네. 같은데 오늘 또 국무회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진짜 완전 강철. 경무에 시달리실 것 그러니까 같은데. 강철 체력 그리고 진짜 센 일정이다. 네, 선거 네. 때만큼 바쁘실 것 같다. 생각이 좀 너무 감사한 게 저희가 선거 다니면서 꼭 경제 민생 살리겠다고 약속을 드렸는데 네. 정말로 빠른 시간 내에 그 지역 화폐라든가 네. 민생을 위한 경제 회복 기금, 민생 지원 예. 회복 기금을 해주셔서 예.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요. 약속을 지킬 수 예. 있게 되었어요. 근데 또 그게 또 행안부에서 문건 유출이 돼가지고 네. 또 상당히 큰 논란이 있는 것 같긴 하던데 그 요새는 나는 얼마 받을까? 네. 요거를 좀 체크해보는 그런 예.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시장님들과 얘기해 보니까 확실히 뭐랄까 약간 그 구분 비용은 좀 든다고 하는데요. 시간과 노력은 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다 주면 행정 비용이 좀 줄어드는데 네. 구분해서 하려면 이 네. 비용이 더 든다. 그래도 대통령께서 실용적인 방법을 택하신 것 같습니다. 네.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그렇습니다. 좀 더 두텁게.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상위 10%는 10만 원, 그리고 네. 보편적으로는 25만 원, 차상위 계층 이하는 40만 원. 네, 그리고 이렇게. 확정된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그렇게 일단 그렇군요. 기본적인 거 다 드리고. 그 지역사랑 상품권이 오면 그 동네가 좀 북적북적. 북적북적 되죠. 엄마들도 커피 머리도 한 잔. 하시고, 그럼요, 머리도 하고. 장도 보시고, 장도 보시고. 또 친구들과 만나서 떡볶이도 드시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훈훈해질 것 같습니다. 예. 자, 의원님 오셨기 때문에 일단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특검 얘기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방금 전에 그 조은석 특검이 속보를 냈습니다. 네. 이 6월 18일 어제 야간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그리고 증거인멸 교사로 공소제기하였다. 향후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일단 김용현 전 장관이 26일 날 만기 출소라고 해야 됩니까? 구속 만기 6개월 출소. 만기에서 석방이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일단 그러면은 이제 오늘 목요일이지 않습니까? 네네. 아주 시기도 적절한 게 바로 이제 병합 오늘이나 금요일 날 병합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장 청구해서 신문을 다음 주 잡아야겠죠. 재판하는 날 잡으면 됩니다. 그래요. 잡아갖고 한 15분 신문하고 나서 구속 여부 결정하면 되니까요.
뭐 다음 주 중에 결정이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두 너무 가지 좋죠. 이 두 가지 혐의로 지규현 판사가 결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네네. 결국에는 이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인데 뭐 워낙 내란 죄가 무겁고 또 증거인멸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아직도 떠돌고 있는 오비들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또 수사 안 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영장을 발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지기현 부장은 내보낸 윤석열 피고인이 반바지 입고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말이 됩니까 그게? 내란 수괴가 반바지를 입고 돌아다니면서 껐떡껐떡 된다는 게 그걸 본인이 봤으면 이 재판의 무거움을 알고 김용현부터라도 저기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해서 신속하게 신속한 구속 재판을 해야겠죠. 이것도 이제 몇 년을 끌 겁니까? 그러니까요. 일단 많은 국민들께서 그 이제 줄줄이로 다 풀어주게 되었다. 그러니까 김용현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뭐 김봉식 그다음에 뭐 여인영 뭐 그다음에 뭐 박안수 뭐 등등해서 전부 싹 풀어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7월 초까지 다 그때 이제 구속 만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브레이크가 걸리면 이후에 있는 사람들도 특검에서 추가로 기소해가지고 네네. 그럼 지금 검찰 특수본부에서 기소한 거는 진짜 TV에 나온 거. TV에 나온 거. 그다음에 그 나오기까지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것만 수사했거든요. 근데 그 외에 외환유치라든가 또 내란을 위한 여러 가지 뭐 예컨대 뭐 영연백 준비라든가 그다음에 양구군청에 군인들이 쳐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다음에 또 북한 군복을 구입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한동훈 뭐 우리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뭐 납치 그다음에 뭐 사실은 이제 사체유기 살인과 사체유기 그런 어마어마한 걸 준비했는데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수사가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북한 군복 준비해서 사실은 납치해서 강원도 쪽으로 해서 마치 월북 북한군이 뭐 이재명 대표라든가 아니면 한동훈 뭐 등등의 사람들을 갖다가 죽이고 월북하는 걸 갖다가 그런 걸 꾸미려고 했던 정황들도 있고요. 그래서 양구군청 쳐들어와서 CCTV를 장악해갖고 안 보이게 하려는 그런 정황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거 다 수사해야 되는데 검찰 특수본은 그 우리 방송에 나왔던 거 그것만 딱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갖다가 지금 그래서 이제 내란 특검이 가장 특검보도 6명이고 260명에 달하는 수사 인력을 통해서 그 전모를 밝혀보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빨리 신속하게 진행이 돼야 된다 보고 역시 조은석 특검께서 굉장히 머리도 좋고 빠르시고 또 정말 이렇게 만나 보면 한 자루에 날선 검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정확하게 그 필요한 부분을 딱 찌르시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그 결정 일을 하셨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직접 만나보면 진짜 한 자루의 날선 검 같은 느낌. 제가 법사위에 있을 때 감사위원으로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말에 일단 군더더기가 없고요. 그때 아마 다 보셨을 텐데. 그다음에 이제 되게 머리가 좋으시고 기억을 다 하셔서 그 뭐 주진우 의원이라든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 어설프게 질문하는 거 다 반박하고 다 그냥 때려잡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고 야 되게 머리도 좋고 대단하다 생각했는데 그런 쪽에서는 역시 탁월한 수사 능력 확실히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어쨌든 그러면 1번 그 소환 대상자는 김용현이다. 내란 특검에. 그러면 줄기를 어떻게 잡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그 외환유치죄부터 수사를 한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글쎄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해보고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요새 김건희 특검 쪽에 좀 빠져 있어서 꽂혀 있어서 거기를 많이 파고 있는데 일단 조은석 특검께서는 지금 아마 특수본에서 수사는 많이 해놨을 겁니다. 근데 이제 아마 그 박세연이 심우정과의 서로 어떤 뭐 대립도 있었고 또 주고받은 합의도 있어서 딱 그 TV에 나온 그것만 지금 12월 3일 거의 당일이라든가 그 준비 과정만 딱 기소를 했는데 그 외의 것들도 좀 수사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파트를 나눠서 수사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MBN 어제 단독 보도로 내란 특검이 그 계엄 사령관들의 군사 재판에 대해서는 손대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라고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미 재판 중이니까 놓고 나머지 대목, 그러니까 드러난 것에 대해서 이미 재판 중이니까 놔두고 드러나지 않은 대목을 캐겠다 이런.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조은석 특검이 저도 알고 있지만 그 초토화 완전히 그냥 주변을 갖다가 쌍끌이망으로 수사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뭐 예컨대 범죄가 드러나면 그것이 그것을 가만히 묻어두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형사소송법에 공무원은 범죄 혐의가 있으면 그거 신고하고 수사기관에다가 고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거 안 하는 것 자체가 또 공무원의 불법행위고 직무유기고 그래서 본인도 나중에 공격받을 수 있기 때문에 드러나는 모든 혐의에 대해서는 아주 초토화 작전으로 다 수사를 할 것이다. 그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고 있는데 수사 안 했다. 그러면 특수직무유기가 그렇죠. 되는 거죠. 윤석열이 저축은행 사건 때 했던 특수직무유기. 그다음에 아마 김건희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그것도 지금 특수직무유기가 해당할 좀 소지가 많이 보이던데요.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 말씀 주신 대로 김건희 특검에 지금 꽂혀 계시다고 그래서 김건희 특검 얘기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느닷없이 검찰에서 최근에야 미래에셋증권을 압수수색했더니 김건희 씨 녹음 파일이 수백 개가 나왔다. 그리고 실제로 뭐 수익을 40% 받기로 했다. 도이치모터스에서 관련해서 이제 주가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본인의 육성이 나왔다는 거예요. 왜 그때는 안 하고 지금은 했을까라고 했는데 실제로 어제 MBC 보도에 따르면 4년 전에도 압수수색은 했었다. 했겠죠. 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예전 그것도 한 20년이 더 됐을 것 같은데 증권회사에서 하도 고객들이랑 법적 분쟁이 많으니까 아예 그냥 녹음을 다 해놓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나중에 법적 분쟁이 있으면 쓰려고. 그거는 저도 알고 전 주식 갖고 있지도 않지만 모든 국민들도 다 아실 겁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근데 압수수색하면 그게 첫 번째인데 그걸 안 했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다음에 녹음 파일 중에 딱 쳐서 검색어를 갖다가 김건희나 뭐 도이치모터스만 치면 거기 쭉 다 나오지 않습니까? 연관 검색으로 다 나오죠. 그럼요. 다 나오는데 그걸 안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진짜 나쁜 놈들이. 최근에야 나왔다라는 건 말이 안 되죠. 원래 갖고 있었죠. 그 봉지욱 기자 책에 보면 사진 하나하나 넘겨가면서 그 한상진 기자님 거기 말인가 하나하나 가면서 다 그걸 연관된 거는 다 뽑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민주당사 쳐들어왔을 때나 국회 여기 의원회관 쳐들어왔을 때 제가 이제 법률위원장으로 가보면 얼마나 그거 가져가려고 연관만 되는 거 다 가져가려고 검찰들이 그다음에 가슴에 검찰 수사관들이 무슨 카메라 같은 거 갖고 와서 그 조금이라도 다 찍어가고 방해하려고 그러면 뭐 고무집행방해다라고 뭐 협박하고 그러는 사람들인데 김건희 걸 갖다가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을 안 가져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김건희 씨와 관련된 것은 그냥 안 불렀다. 덮은 거죠. 수사 안 하겠다. 뭐 이런 거죠. 차원이 아니고서야 당시에 사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이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때문에 굉장히 사회적 주목을 받았던 건데 그건 빼놓고 딴 사람들만 맞습니다. 김건희 때문에 다시 재수사가 들어간 건데 김건희에 대한 녹음 파일을 확보를 안 했다. 압수수색도 안 했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고 마치 그 예전에 그 이명박 BBK 내가 뭐 BBK 만들었다고 하는 영상 그거를 애써 무시한 그때 누구죠? 김홍일 특검인가요? 김홍일 특검. 그거랑 똑같은 짓을 또 하고 있는 거죠. 검찰은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반성도 안 하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야 이걸 꺼내놓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김건희의 신병을 윤석열도 재구속해야 되지만 김건희도 사실은 구속시켜야 되거든요. 그 첫 번째가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고 왜냐하면 그건 수사가 다 돼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그 불법 수익도 23억 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사실 명태균 수사도 상당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로 영장 청구하면 김건희도 구속이 되거든요. 그거를 좀 막으려고 그런가? 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김건희 구속을 막아주려고 검찰이 지금도 일부 요거 그냥 기소시켜서 먼저 분리시켜 놓고 막 그런 거 하나랑 두 번째는
자기네들 역시 면피죠. 예. 네, 그거 다 나중에 나올 텐데 예. 자기네들이 그거 안 했다가는 직무유기로 걸릴까봐. 네, 직무유기로 자기네들 예. 처벌 받을까봐 그런 예.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법 왜곡죄라고 해서 증거가 있는 걸 갖다가 덮어두거나 네. 그런 경우에 그 수사관들 다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고. 네. 그다음에 공소시효도 완전히 정지시키는 걸로. 네. 그 법을 통과시켰다가 거부권 행사해서 다. 지금은 아직 잠들어 있는데 그게 아마 통과되면 검찰 수사관들 그거 다 조사받아야 되거든요. 검사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비도 할 겸, 그러니까 면피도 할 겸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친윤 검찰들이 이 와중에도 김건희 보호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아주 친윤은 그렇게 한다고 보여집니다. 여전히 지금 우리 대선 때도 수원지검이랑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과 그때 당시 후보였죠. 그다음에 민주당 의원들과 친한 그 기업인들을 갖다가 압수수색해서 계속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 돈 준 거 있으면 불어라.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제보를 들었거든요. 그런 거 봐서는 마지막까지 발악을 했던 그 흔적이 보이고요. 그네들은 뭐 그까지 뭐 자기네들은 강을 건넜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악랄하게 저항을 할 것 같습니다. 야, 이게 이번 대선 과정에서 기업인들을 상대로 이런 수사 혹은 또 내사 뭐 이런 게 있었다는 겁니까? 네, 있었죠. 와. 저한테도 통보가 왔는데 2025년 1월 26일 날인가 제 통화 기록을 조사했다라고 하는 통보가 왔어요. 한 2주 전에 왔었나? 2주 전에요? 예. 와, 그러니까 의원님도 혹시 무슨 기업인으로부터 무슨 받은 거 있나 없는지 이거 확인을 전화 통화했는지 여부. 전화 통화 여부를 네네네. 그 기업인이 언론사도 갖고 있는데 그 언론사가 좀 진보적인 매체라 제가 인터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통화를 좀 자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다 조사를 했더라고요. 이걸 수원지검에서 했다는 거예요? 수원지검. 그거는 중앙지검. 중앙지검. 네. 예. 야, 저는 중앙지검 끊임없이 검찰은 올 1월 달에도 움직이고 있군요. 어쨌든 지금 뭐 친윤 검찰이라고 하는 사실 검찰 안에 있는 이제 거의 뭐 검찰 개혁법이 이제 통과가 되면 거의 이제 문 닫게 된 상황인데도 여전히 막판에서 뒤집기를 좀 해보려고 움직이는 세력들이 있다. 그렇습니다. 사실 뭐 대선 시작하기 얼마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님도 기소해서 그 민주당 대통령들도 다 이렇게 부정부패 그리고 스크래치를 내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중앙지검까지 끌고 와고 그래서 이제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만약에 올 1월 달에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했던 수사 중에 뭐라도 하나 나왔으면 그거 엮어갖고 또 하려고 했던 거고 그런 것들이 다 보이는 거죠. 참 이게 자꾸 우리나라의 역사의 흐름에 검찰이 역행하는 왜곡하는 그런 짓을 하고 있으니 도대체 그들의 권한을 가만히 둬선 안 되겠다. 이 막강한 수사 기소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가장 국가기관의 막강한 권한을 이렇게 역사에 죄짓는 일에 쓰고 있으니 더 이상 우리가 눈뜨고는 못 보겠다. 검찰청 폐지하고 중수청 설치하고 기소청으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그 검찰청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그 정기국회 전에 통과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언제 될까요? 저희 목표는 사실은 정기국회 전에 통과인데요. 그거는 지금 이제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이 됐으니까. 선출이 돼서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것도 특검 기다리고 하면 안 되고 와중에 그냥 다 한꺼번에 세트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국민적 판단은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해야죠. 미루면 안 되는 과제다. 검찰 개혁 과제는. 그다음에 또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 명태균 게이트 건도 있는데 제가 이제 김건희 특검에 이제 집중하는 이유가 거기에 이제 윤석열의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다 아시지 않습니까? 명태균한테 3억 7천인가요? 그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해서 받았다고 하는 것. 그다음에 예화랑이라고 해서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그렇습니다. 그 선거사무소 운영 비용도 역시 불법으로 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이제 선거 비용 초과에 일단 걸리고요. 이제 선거 비용 200분의 1이 2억 5천인데 그거 얼추 합치면 5억 이상은 될 겁니다. 그럼 선거 비용 초과로 당선 무효의 길이 일단 열리고요. 두 번째는 불법
여론조사를 통해서 윤석열이가 홍준표 후보랑 1, 2등을 바꾸거나 네. 그다음에 뭐 그런 것들 불법 여론조사, 표본 왜곡,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또 공직선거법 위반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까지 합치면 윤석열은 20대 대통령 선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네. 최소 벌금 100만 원 이상은 나올 겁니다. 집행유예 정도는 나올 거고 그러면 당선 무효가 되면서 동시에 국민의힘이 받았던 선거 보전 비용 393억 그 토해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국민의힘은 파산일. 그래서 저는 그 저희가 어릴 때부터 뭐 민정당, 공화당, 또 뭐 민자당, 새누리당의 그 명맥이 파산으로 인해서 이번에 좀 끊어졌으면 좋겠다. 좀 극보수 전당이 있으면 우리 체계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김건희 특검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 주신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사실 김건희 특검이 수사 분야가 16가지로 가장 넓습니다. 내란 특검보다 가지수가 더 많은 이런 상황이어서 사실은 수사 노하우 그다음에 이제 수사가 가장 복잡하고 난이도가 높은 그런 그 특검이 될 거다. 이제 이런 전망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의원님께서는 이제 명태균 게이트 말씀을 주셨고,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정부에서 정당해산 심판 하기 전에 파산으로 그냥 문을 닫게 될 수 있겠네요. 꼭 그렇게 되길 바라고 그래서 저는 그러면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출신들이 투입이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지금 이제 도이치모터스를 통한 구속 영장 청구 구속시키는 거는 조사가 다 되지 않았습니까? 기록은 다 있고요. 그럼 판사 출신들이 검토를 해서 영장 치고 기소하고 그거는 판사들이 잘하거든요. 왜냐하면 유죄받을 것까지 다 염두에 두고 기록을 만들거나 공소장을 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 잘할 것이고 그렇구나. 두 번째는 이제 당선 무효를 통해서 그것도 역시 수사가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태균 게이트도. 그래서 이제 판사분들이 이제 그 수사 기록을 다 검토를 해갖고 그런 공직선거법 위반을 공소장으로 만들어서 기소시킨 다음에 꼬린까지 시키는 거. 그것들은 역시 판사 그런 일들은 잘한다. 판사들이 잘하기 때문에 그런 민중기 특검이라든가 문홍주 특검본가요? 그런 분들이 그런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군요. 반드시 유죄가 나오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 판사 출신 특검을 선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뭐 명태균 게이트 근데 지금 뭐 건진 게이트 뭐 양평 고속도로 그다음에 이제 그 특히 건진 게이트 가운데 통일교와 유착된 캄보디아 ODA 문제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삼부토건도 주가 조작도 들여다 본다는 게 그 민중기 특검의 판단이시고 그러면 일단 말씀 주신 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김건희 씨 구속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윤석열 당선 무효까지 만들고 그거는 이제 뭐 기록만 검토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주목을 하시는 것은 어떤 겁니까? 역시 뭐 이정호 씨와 관련된 그 수많은 그 국정 개입이라든가 불법 수익, BP 패밀리라고 하는 거, 다 아시겠지만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삼부토건 주가 조작, 그다음에 이정호 씨와 관련된 최혜병 관련된 임성근 구하기, 그다음에 인천 마약 세관 사건, 그 조병로 경무관 관련된 것들 그런 것들 이제 쭉 BP 패밀리 다 파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21g 관련된 거 왜 도대체 한남동으로 옮겨서 거기서 관절을 거기다 스크린 골프장도 설치하고 무슨 개수영장도 만들고 그런 걸 왜 했는지 그 국가 계약을 다 위반했거든요. 자격 없는 업체들이 가서 다 한 것들도 밝혀야 되고요. 거기엔 또 감사원의 외압이 있습니다. 지금 최재가 유병호가 그 감사하겠다는 감사원들을 다 좌천시키고 날려버리지 않았습니까? 그것까지 다 외압까지 다 수사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김건희 씨가 자기의 측근인 어떻게 보면 동관리인이라고 보여지는데 김혜성 씨를 통해서 그 박근혜 때 최순실과의 그 미르 재단에 상하는 신미르 재단을 만들어서 기업으로부터 공공기관으로부터 투자받아서 그 돈을 빼먹은 그런 흔적이 있거든요. 그 뉴스타파에 보도가 됐었는데 그 수사도 해야 됩니다. 그 수사만 해도 국민적인 분노가 들불처럼 일어날 것이고 그 수사는 지금
김영근 특수통 출신. 예. 그 특검보가 그다음에 또 박상진 거기도 29기 같은 동기고 특수통도 했던 분인데 그 두 분이 또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상대적으로 양평고속도로 그 종점 변경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왜 느닷없이 고속도로 종점까지 변경하면서 무엇 하려고 했었던 거냐? 예, 이것도 상당히 당시에는 의혹이 컸었는데 무조건 저기 뭐야 부의 창출이죠. 그러니까요. 예, 저는 김건희 또 혹은 최은순, 김진우 그 세 모자죠. 그 아무튼 그 패밀리가 일관되게 했던 것은 역시 그 부의 창출, 돈 버는 것이고 원래 최은순 씨가 양평인가요? 거기서 이제 모텔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옛날에 모텔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부를 축적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 동업자들을 돈을 받아서 서로 동업 관계를 하다가 가차없이 구속을 시켜버리거나 날려버리고 그런 일들이라든가 다 그 돈과 관련된 거, 돈에 환장한 사람들. 근데 이제 그 돈에 환장한 그 배경에는 무속이 또 딸려져 그러니까요. 있고, 뭐 양평에 있는 땅뿐만 아니라 뭐 당진에 있는 땅도 있다 그러고 또 곳곳 어디에 또 땅이 있는지 심지어는 캄보디아에도 있다는 얘기도 들리던데 캄보디아에도 계좌가 그런 것들을 일단은 최장 150일인가요? 170일인가요? 계속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기자들도 엄청 바쁠 것 같아요. 새 특검이 동시다발로 돌아가가지고 다 빼가지고 법조를 제일 많이 보강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캄보디아까지 가봐야 되겠네요. 계좌 뭐가 있는지 들여다봐야 될 것 같다. 그 ODA 예산이 갑자기 몇 조가 증가한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때 그 연구개발비 R&D 예산은 5조 6조를 깎고 해외에 막 퍼주는 ODA 예산은 뭐 3조인가 그걸 늘리지 않았습니까? 해외에다가.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아무런 그 뭐랄까 그 평가도 없었고요. 그냥 막 보내고 막 또 인출을 할 수 있도록 해놨고. 그러니까 그게 뭐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캄보디아에도 있고 또 어디에도 또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예산들을 뭐 정말 밝혀서 빼먹는 거에 대해서 반드시 밝혀야죠. 그 저 세관마약 사건 있지 않습니까? 이 세관마약 사건 같은 경우에는 조병로 경무관뿐만 아니라 그 외야뿐만 아니라 이 세관이 왜 더 그 알 수 없게 그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을 비호하는 역할을 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고 백혜령 경정께서 그 문제를 세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는 지금 마약 사건과 관련해서는 상설특검을 법안을 상설특검 있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연관이 상설특검 해야죠. 그건 또 별도로 상설특검을 또 하게 되는 겁니까? 별도로 해야죠. 요거는 그럼 조병로 경무관 것만 세관 마약. 왜냐하면 이게 다 만날 것 같아요. 만나죠. 김건희, 윤석열로 다 수렴이 될 것 같아서 새 특검이. 그래서 지금 막 지금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수사를. 조은석 특검이 제일 먼저 칼을 빼들었고요. 다 경쟁적으로 하게 될 것 같고.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올 하반기는 그냥 특검 전국이 될 수밖에 없다. 그동안 베일에 갇혔던 거 또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가졌으나 이게 뭘까 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만천하에 드러나고 낱낱이 밝혀지는 계기가 될 것이고 또 뭐 사실은 공천만 하더라도 그 국민의힘 공천이 얼마나 엉망이었습니까? 맞아요. 시장들 공천이라든가 또 경남 지사 공천이라든가 강원지사 뭐 그런 것까지 다 밝혀내면 국민의힘의 정말 존립 근거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재산적인 파산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파산까지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후보들을 당원들이 뽑아야지. 그러니까요. 완전히 위에서 다 내려 꽂고 그 이유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 정실 아니면 돈 아니면 그 불법 여론조사에 혜택 받은 사람 그런 것 때문에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도덕적인 파산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요. 김상민 검사만 하더라도 현직 검사가 출판기념회 하고 출마한다고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한가 했더니 이제 뒷배가 김건희 씨. 이번에도 뭐 찐윤 쪽 원내대표가 된 거 봐서는 뭐 개선의 여지는 없을 것 같고요. 개선의 여지가 없다. 결국 이제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힌 다음에 국민들께서 파산을 시켜줘야 될 정당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찰에서 오늘까지 그 소환 3차 소환 요구를 했습니다.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 근데 안 나오겠다는 거고 제3의 장소 또는 서면이면 내가 받아주마 뭐 거의 이런 태도예요. 네네. 경찰 어떻게 할까요? 재판받는 피고인이 참 아직도 대통령인 줄 알고 있나 봅니다. 응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빨리 구속시켜서 경찰이 윤석열이 구속된 교도소에 가서 수사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만약에 오늘 소환장을 보냈는데 오늘 출석하지 않으면 바로 체포영장 가야죠. 오늘 갑니까 아니면 내일? 경찰은 글쎄요. 지금 이제 시간이 별로 없는데 자기도 성과를 내려면 빨리 해야 되는데 아니면 특검한테 뺏긴다든가. 그러면 이제 특검이 조은석 특검이 경우에 따라서는 윤석열에 대해서도 가져와라. 협조할 의무가 있으니까. 경찰이 못하고 결국 조은석 특검이 할 수도 있다. 할 수밖에 없죠. 조은석 특검 하실 것 같은데요. 윤석열한테 당한 것도 많고. 그러면 바로 하면 이달 안에 두 사람 두 내외가 다 구속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바로 해야죠. 바로 해야죠. 아니 그리고 김건희 씨도 그 주가 조작으로 23억을 벌었는데 그거를 갖다가 가만히 불구속으로 해둘 수사기관 판사 뭐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듯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벌써 주가가 벌써 3천까지 올라가고 그러니까요. 있고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 주가도 정상적으로 주식시장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었던 거고요. 그걸 알고 또 바지 사장을 이용해서 주가 조작해서 100억 벌고 바지한테 10억 주고 내가 한 80억 갖고 그런 세력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있는 거 아닙니까? 엄청 많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면 바로 그렇죠. 폐가망신 하게 하겠다. 완전 사회로 다시 못 나오게 한다든가. 그게 이제 확실하게 시장에 시그널을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뭘 하나 딱 그 일종의 상징 같은 걸 만들었는데 그게 김건희 씨가 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지금 많죠. 상황에서. 김건희 씨가 뭐 도이치랑 그다음에 삼부토건뿐만 아니라 도이치 파이낸셜도 있고요. 우리 신주 인수권과 관련된 그것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건 아직 뭐 열어보지도 않은 거 아닙니까? 시비와 관련된 문제는 싸게 산 거, 그 차익 얻은 거. 그러면 지금 드러난 것은 뭐 그 빙산의 일각이고요. 더 있을 수 있다. 더 있죠. 김건희 씨가 손댄 그 주가 조작 사건이 또 있죠. 또 있다. 그 BP 있죠. 패밀리가 쭉 해야죠. 그 삼부토건도 대주주 수익만 뭐 관련된 금액만 100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과 관련 없는 그 시비 신주 인수권 관련 그것도 수백 건 더 많다고 하거든요. 그럼 뭐 다 합치면 2천억대 될 거다라는 얘기는 있어요. 그렇습니다. 얘기는 돌아다니는 얘기는. 빙산의 일각만 지금 나온 건데 그런 것들까지 다 수사를 해서 BP 패밀리 특히나 김건희 씨가 지금은 이제 단순한 투자자라든가 아니면 뭐 그런 대여자가 아니라 거의 뭐 공범처럼 그러니까 공동 정범처럼 활동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다 해야죠. 뭐 그 초반에 특히 이제 이창수 지검장 휘하에 있던 수사 검사들은 김건희 씨가 주식 거래 이런 걸 잘 몰라서 잘 모르는 사람이어서 이해도가 낮고 잘 모르는 사람이어서 실제로 주가 조작에 참여하지 않은 걸로 보인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완전히 선수였죠. 선수였고 시스템을 다 알고 그다음에 본인이 직접 주문도 하고 딴 주머니도 차고 항상 그 동업자의 뒤통수를 치는 게 그 패밀리의 특성 아닙니까? 동업자에게 뒤통수. 김건희 씨도 근데 이종호랑 또 그 주포랑 이렇게 주가 조작을 하다가 자기 딴 주머니 계좌를 또 찬 것 같거든요. 도이치모터스도 원래 최은순 엄마 계좌로 많이 한 거 아닙니까? 엄마 계좌가 아마 10몇 개 들어가고 근데 거기 이상하게 생뚱맞게 김건희 계좌가 두세 개인가 나오는데 왜 갑자기 이게 뭐지? 했는데 그중에 분명히 딴 주머니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 조작 공범들끼리도 모르는 딴 주머니를 차서 원래 그걸 제일 경계하지 않습니까? 자기네들 사이에서도 미리 알고 미리 다 팔아버리고 미리 사놓거나 서로 뒤통수 치는 거죠. 이 전형적인 사기꾼. 그러니까 사기꾼을 또 사기치는. 진짜 이게 그러면 지금 생각해 보면 이
전략적으로 검사 출신 네. 검찰을 일종의 포획을 해서 네. 수중에 넣은 뒤에 그 자기들의 부를 확산 증식시키는 네. 과정의 어떤 수단으로 써먹으려고 했었나 저 최은순 일가가 이런 의심도 드네요. 그렇죠. 전 미리 접근했다라고도 보이는데 뭐 윤석열 검사가 최초가 아니듯이 그렇죠. 그 전에도 있었죠. 양세택 검사인가요? 뭐 있었고 그다음에 최은순 씨도 그 신한저축은행 회장과도 친분을 유지했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물주 그렇죠. 그다음에 그 동업자를 갖다가 제거할 수 있는 권력 검찰 권력을 갖다가 잘 이용해서 정대택 측이라든가 그렇죠. 억울한 동업자들을 다 구속시키고 처벌인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몇십억의 수익을 얻고 그런 것들이 이제 쭉 해왔는데 제가 이제 더 열받는 건 거기에 국가 권력인 검찰이 거기에 부안해동하거나 거기 그 임무 그 목표 달성하는데 거기 검찰이 일부 검찰이겠지만 뭐 따라갔다는 거고 그래서 그것들을 밝혀지면 검찰은 그냥 기소청으로 막 바꿔버려야죠.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네. 지금 생각해 보면 다시 또 이게 나라냐 이 소위 얘기하고 있는 법조 엘리트라는 표현도 좀 법조 뭐라고 해야 됩니까? 카르텔. 이 고리를 끊어내지 않으면 대한민국 정상화로 갈 수가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정치 권력 그다음에 뭡니까? 저 법조 권력 이게 다 결탁해서 사기꾼 패밀리하고 내통해서 나라를 그냥 거덜낼 결심을 하고 그동안 국정을 운영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법조 카르텔도 사실은 이제 그 대기업과 일반 국민이 싸움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그게 이제 법원에 재판으로 오면 판사들도 과감하게 정의의 판결을 해야 되는데 기업에 패소를 시키면 나중에 옷을 벗어도 큰 로펌에 못 간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큰 로펌은 기업들이 주 고객 아닙니까? 근데 우리를 패소시켰어? 그러면 쫙 돌린다는 거죠. 얘는 안 돼. 얘는 안 돼. 그럼 기업이 뭐야? 근데 뭐 한 군데만 그 저기 뭐야 큰 로펌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앤장도 했다가 뭐 태평양도 그렇죠. 했다. 큰 데들을 다 할 텐데 찍히면 걔는 그런데 못 간다. 그러니까 판사들이 그걸 염두에 두는 판사들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다음에 뭐 예컨대 예전에도 통상임금 관련된 사건 그것도 대기업과 관련된 사건인데 대법원에서 5년 6년 끌지 않습니까? 다 그런 거예요. 자기가 해버리면 자기가 나중에 김앤장이나 좋은 데 가서 뭐 10억 정도 그 이상을 벌어야 되는데 그걸 해버리면 못 간다는 거예요. 블랙리스트 찍혀갖고 그런 것도 좀 없애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러면 이게 국가의 아니죠. 이게 그 짬짬이로 해먹는 선량한 국민들 또 피해자들이 피해를 보는 그렇습니다. 오늘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특검 전국이기 때문에 자주 오시겠습니다. 네. 바쁘시겠지만 특검이 좀 잘 갈 수 있도록 저도 일말의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 되고 또 언론인 또 우리 장윤선 편의점 같은 분들이 취재를 많이 해서 특검이 이상하게 흘러간다 또 뭘 묻어두려고 한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그 경종을 좀 물려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집중하고 더 열심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취재 편의점도 열심히 취재해서 낱낱이 다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